안녕하세요. 아나퀘스트입니다. 요자쿠라 패밀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 요약입니다. 제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타이라는 청년이 트럭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삶의 허약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언제든지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인 미스미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는 타이가 교실에서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함께 어울리자고 초대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거절하고 그 때문에 친구들은 화가 납니다. 그가 그들을 거절한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그가 왜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가 수줍음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기로 합니다. 그들은 알 리가 없지만 사실 그는 친구들이 다가와 준 것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가족의 죽음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가족의 죽음을 아직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미스미가 다가와 그에게 음식을 주며 잘 먹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의 반 친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모두 미스미를 좋아해서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타이가 점점 비사교적으로 변해서 미스미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상사인 타나카 선배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절했던 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타이는 그녀가 왜 그를 거절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먹이려던 참이었지만 교감 선생님인 히라카와가 나타나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그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야식을 먹었다면서 스스로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출장 중이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는 그녀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계획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타이에게 수업 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타이는 히라카와가 완전 괴짜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수업 후 타이는 히라카와의 사무실로 향하며 왜 불려왔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히라카와는 미스미의 사진을 잔뜩 모아놓았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의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인정하며 그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그는 다나카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히라카와가 불쌍한 남자를 고문하여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타이는 자신이 큰 공영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히라카와가 완전히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타이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가 미스미에게 감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타이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겁에 질렸지만 히라카와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며 미스미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버튼을 누르자 방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타이가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은 타이를 미스미가 반갑게 맞이하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워하고 누구냐고 소리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미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자신의 형제자매라고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 타이를 구한 여자아이는 후타바였고 그녀에게는 총에 완전히 미쳐있는 신조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 켄고와 컴퓨터에 능한 신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을 좋아하는 나노도 있고요.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경비견도 있대요. 미스미는 그들의 가족이 사실 스파이 집단이라고 털어놓고 타이는 믿을 수 없어하며 자신이 속은 건 아닌지 의심하죠. 그는 신조의 총을 장난감인 줄 알고 집어들지만 쏘는 순간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스파이 일은 그들에게 그냥 평범한 직업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일하는 것처럼 프리랜서지만 이제 정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 싼 값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파이들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신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들의 가족이 인터넷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켄고는 동생 이시로가 그들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성들이 그에게 푹 빠져서 말이죠. 타이는 켄고의 말을 듣고 후라카와를 떠올립니다. 후타바는 그가 전바 결점투성이지만 그 가족에서 최고의 스파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이는 자신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후타바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미스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후타바는 이시로 때문에 미스미가 거의 죽을 뻔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말했어요. 이시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미스미에게 집착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했지만 오랜 친구인 타이마는 예외로 뒀죠. 하지만 정보를 알게 된 후 이시로는 그를 제거할 때라고 결심했어요. 바로 그때 알람이 울리고 이시로가 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미스미의 형제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타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조는 집 안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다고 말하지만 모두 이시로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여전히 큰 불리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후타바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그것은 항상 가족적인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스미와 결혼을 해야 한다며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에는 서로 죽이는 것을 막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착용하는 벚꽃 반지에 대해 설명하며 반지를 배우자에게 주면 결혼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미스미가 그 반지를 건네면 이시로는 타이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그가 아직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서 그와 결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후타바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모두 이시로와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가 이미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신조의 함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후타바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신조의 함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후타바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엉덩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후 난투극이 벌어졌지만 그 남자는 제법 잘 싸우며 무기를 사용해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타이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곳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후타바가 뛰어들어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시로는 그녀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론을 불러서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타이가 나오지만 미스미는 가족 규칙 때문에 서로 죽일 수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타이에게 숨을 곳을 보여주며 그곳에 있으라고 하지만 그가 걱정하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이시로는 드론들을 제압하고 미스미와 타이를 발견하고 미스미에게 타이를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역전시켜 그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와이어를 이용해 그녀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탄했다고 말하고 가면을 벗는데 킹구가 미스미인 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미가 사실 타이로 변장했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타이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벗고 그에게 물러서라고 그리고 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타이가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의하지만 그녀에게 밖은 위험하다며 집을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녀 주변의 위협을 없애서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 의향이 있으며 그녀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려는 찰나 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시로에게 그녀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시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타이에게 그들의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타이는 이시로가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는 미스미가 이시로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는 곧바로 미스미에게 청혼하며 미스미가 자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스미는 반지를 던져주지만 타이가 잡으려는 순간 이시로가 나타나
타이가 미스미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포기하지 않고 반지를 낚아챕니다. 미스미가 자신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시로 때문에 미스미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형제들이 나타나 타이가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미스미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그들은 타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축하하고 후타바는 이시로에게 타이를 훈련시켜 미스미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요. 다음날 타이가 일어나는 걸 보는데 이시로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발견해요. 간신히 피했고 이시로는 그의 재빠른 반응을 칭찬해요. 하지만 타이는 이시로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로는 그저 훈련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스파이는 잠을 잘 때조차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잘 때도 말이죠. 이제 운동 시간입니다. 갑자기 이시로가 와이어로 타이를 잡습니다. 한편 미스미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보니 아키라오가 타이의 스트레칭을 돕고 있습니다. 미스미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이시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스미를 바로잡아서 집 전체가 폭발하는 와중에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이시로는 누군가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은 차에 타고 있고 이시로는 신조로부터 폭탄이 주방에 있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즉 미스미를 제거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타이는 대체 누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는지 궁금해하고 이시로는 미스미가 야쿠자자 10대 두목이라고 밝힙니다. 이시로는 야쿠자 가문의 역사가 에도 시대 닌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하며 그 후손들은 모두 초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항상 초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초능력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스미를 보호하고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시로는 그들이 혈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모두 미스미를 자신의 동생처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이시로는 결국 미스미가 야쿠자 가문의 두목으로서 지하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일반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터지고 타이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시로는 차가 방탄이라고 말합니다. 놈들이 더 큰 총을 꺼내들지만 차는 위험을 피해 빠져나갑니다. 이시로는 차에 탄 차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며 운전석에 부드럽게 운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젠장 골리앗이다. 타이는 눈을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녀석들이 로켓을 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골리앗은 마치 프로처럼 그것들을 피해낸다. 이시로는 차를 쏟고 직접 나서서 상황을 처리한다. 그는 능숙하게 와이어로 총알을 맞고 그들을 쫓는 차들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타이와 미스미에게 돌아와 타이에게 자기가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미스미도 보호해야 해. 그래서 이시로는 그에게 스파이가 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해. 이시로는 그에게 조각을 건네주며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하루 종일 미스미를 암살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미스미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 하지만 우리는 타이가 그녀를 따라다니며 방 전체를 탐색하는 것을 봐. 여자애들은 그가 엄청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남자애들은 그를 칭찬해.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충격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장면은 다시 채찍으로 돌아가고 타이는 총을 응시하며 당황한다. 하지만 이시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누군가를 해치더라도 그 뒤칠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스미는 오빠에게 까불지 말라고 하고 타이는 안도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위협은 폭탄과 독극물이라며 총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한다. 이시로는 그에게 타미야라는 폭탄 제조범을 조심하라고 그의 폭탄은 최고라고 말한다. 이시로도 전에 타미야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서 타이는 대체 왜 타미야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키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편을 바꾸는 것이 흔하다고 설명한다. 이시로는 타미야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소셜미디어 중독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게시글을 올린다. 이시로는 구출해야 할 인질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타이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며
타미야가 폭탄이 2개 더 있다고 게시했다고 말합니다. 이시로가 돌아올 때까지 타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스미를 보호해야 합니다. 타이는 방을 살피며 폭탄이 어디에 있을지 알아내려 하고 미스미 곁에 바짝 붙어 있기로 합니다. 하지만 타미야가 2번째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게시하자 타이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 공에 맞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그를 확인하지만 그는 창문 너머에 인물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는 의무실에 도착하지만 문 앞에서 주저하고 간호사가 그의 뒤에 나타나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재빨리 변명을 하고 도망치지만 우리는 그 여자가 미소 짓는 것을 본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 보니 미스미는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타이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타미야가 최종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본다. 그는 미스미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는지, 예를 들어 그녀가 절대 먹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과 항상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그녀의 모습 말이야. 소년들은 그를 때린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초콜릿을 건넨다. 그는 순식간에 초콜릿을 먹어치우고 소년들은 그가 정말로 받아먹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그들이 말을 걸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상기시켜준다. 갑자기 타이가 엄청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병동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사가 오늘 없다는 것을 떠올리고 타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그는 깨어나 보니 미스미가 그곳에 있었고 병동이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타이는 자신이 그녀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2사람이 어린 시절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녀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며 자신이 그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그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타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천장에 폭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폭발하고 소년들은 과학 동아리의 실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노와 어떤 여자가 폭발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여자가 사실 켄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이와 미스미는 폭발에서 살아남고 타이는 도대체 타미야가 어떻게 아무 방에나 폭탄을 설치했는지 생각하지만 병원이 폐쇄되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 쉬기에 가장 좋은 다음 장소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미스미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다 자신의 몸에 폭탄이 3번째로 설치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타미야가 일부러 자신의 움직임을 알려 타이가 미스미 옆에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를 미스미를 죽일 폭탄으로 만든 것입니다. 몇 초 남지 않은 시간, 문이 막히자 타이는 미스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시로가 그를 붙잡고 폭탄에 신관을 제거하며 임무 완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스미는 폭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시로는 주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나노 켄고 신조가 나타나고 미스미는 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켄고는 그들이 단지 타이의 첫 번째 임무를 엿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조는 타미야를 넘겨주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이시로는 그의 폭탄이 터지자 그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모두 폭발을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타이가 그들의 집으로 다가오자 이시로가 짜증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이지만 미스미는 타이의 집이 폭탄으로 파괴되었고 이제 그들이 결혼했으니 거절할 수 없으니 이시로는 타이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타이는 미스미를 구하지 못하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상의를 벗은 근육질 남자가 미스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지만 그게 꿈이었다는 걸 깨닫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자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실수로 골리앗의 꼬리를 밟아서 온갖 할퀴는 고통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1000번의 할퀴는 고통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타이의 비명소리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타이의 비명소리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 수 있었죠. 나중에 미스미는 타이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골리앗을 타이 곁에 두어 자는 동안 이시로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요. 잠자는 동안 이시로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타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시로가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알기에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스미는 골리앗을 들어 올리며 타이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꾸중을 합니다. 그의 임무가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때문에 타이는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만지면 골리앗이 흥분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미스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스미가 사장님이고 절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타이에게는 다릅니다. 하지만 타이에게는 마찬가지가 아니죠. 그날 후에 타이는 후타바를 만나 더 강해지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후타바는 이미 조금씩 훈련시킬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의 실력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 타이는 미스미를 지킬 준비가 너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에서 그를 구해냈지만 그는 거의 자살할 뻔했어요. 미스미가 그를 선택했으니 그는 그녀를 위해 강해지고 싶어 해요. 꽤 감상적인 녀석이죠. 하지만 후타바가 그의 셔츠를 잡고는 방 안에서 그를 던져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요.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도 첫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훈련을 받은 후에야 말이죠. 타이는 재능이라고는 없으니 훈련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강한 감정만으로는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노력을 헛되이 할 순 없지. 그래서 야쿠자 가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기로 해.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타이는 이 저택에서 한 달 동안 살아야 해. 그게 전부라니 놀라지만 그녀는 그가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훈련의 일환으로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 그래서 그의 훈련의 일환으로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타이는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발밑 함정문이 열리고 간신히 죽음을 면합니다. 후타바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하는데 이 집이 스파이 훈련을 위한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가 집에서 던져주는 초급 과정도 감당 못하면 훈련은 없다는 겁니다. 타이는 훈련을 받으러 왔지만 이제는 하루 만에 죽을까봐 걱정했어. 다음날 아침 알람 시계가 그의 엉덩이를 깨운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제한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시계가 타이가 무시하려고 몇 초 후에 폭발했거든. 그는 그 망할 짓에서 벗어나려고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결국 화염방사기를 뿜어내는 또 다른 함정을 건드렸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엉덩이를 내려놓을 때쯤엔 거의 숯불구이가 되었지. 미스미는 미친 가족 때문에 사과하지만 후타바는 그에게 폭발하는 알람 시계는 그가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합니다. 타이는 아침 식사를 한 입 베어 물고 미스미가 어떻게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평범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게는 함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에게 함정이 집에 받아들여지면 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두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므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집에 함정 하나만 설치하면 야쿠자의 정식 일원이 됩니다. 가족이 되어 언제든지 함정을 작동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칠 때 함정을 해제합니다.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타이가 열심히 일하면 2년 정도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는 2년이라는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잠시 후 배가 아파지고 후타바는 타이에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먹는 것에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미스미를 제외한 가족 모두 음식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소량의 독을 넣었어. 하지만 타이는 걱정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아침에 엉덩이 폭파범으로 만들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그가 걱정해야 할 한 가지는 화장실 문에 왠지 모르게 자물쇠가 10개나 달려있다는 거야. 이시로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타이는 자기 엉덩이 고생하는 걸 즐기고 있어. 들어가려면 타이는 1분 안에 자물쇠를 따고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데 첫 시도에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너무 가혹해. 그래서 신조가 그의 엉덩이가 바닥에 폭발하기 전에 도와주러 나서지. 다음날 모든 사람의 알람 시계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고 모두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폭발하는 걸 막아. 타이만 빼고 아직 감을 못 잡았거든. 함정들이 계속 그의 일에 개입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총격전에 휘말린 것처럼 물을 뿌리고 TV를 켜려면 총으로 버튼을 눌러야 하고 심지어 샤워조차도 물고문이 될 뻔했습니다.
결국 학교에 갈 때쯤에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둘러대고 친구들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미를 확인해 보니 그녀의 상태가 최근에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밤이라 여자친구를 담요로 덮어주고 자신도 추가 훈련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사격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엉망입니다. 스톰트루퍼 수준이네요. 그는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그를 불러 휴식을 함께 취할 건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미스미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그에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타이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미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스미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스미는 옛날 둘이 이웃으로 지낼 때를 떠올려요. 그때는 서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스미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멋진 흰색 머리카락 때문에 질투하는 여자애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는 흰색 머리카락 때문에 질투하는 여자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시로는 그들을 없애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스미는 그들의 잔혹하고 가위질을 좋아하는 방식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그때 타이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막았죠. 아무 말 없이 자기 머리를 자르면서요. 그 행동의 폭력배들은 충격을 받고 겁먹은 강아지처럼 도망쳤어요. 소녀들이 간 후 타이는 가위를 내려놓고 미스미에게 자기 머리를 어차피 자를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미스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는 여전히 미안해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아주 친해졌어요.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동안 계속 그녀를 억눌렀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는 거야. 더 이상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아침 타이는 폭발 직전에 시끄러운 알람 시계를 울리기 전에 겨우 멈췄어. 그는 함정 하나 건드리지 않고 복도를 지나갔어. 거실로 들어가 신조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또다시 총으로 TV를 켜려고 애쓰고 있었어. 조준 실력이 좋아져서 이젠 전원 버튼을 맞출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채널 돌리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신조가 총을 쏠 때 반동을 줄이는 몇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곧 신이방에 들어오고 그녀는 감탄했어요. 타이가 이제 TV를 쉽게 켤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 놀랐죠. 그녀는 신조에게 타이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타이는 그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타이는 신에게 신조가 왜 항상 그렇게 느긋하게 있는지 묻습니다. 쓰레기통에 있지만 답은 아주 간단해. 그 남자는 엄청 소심하고 게을러서 거의 자기가 만든 미니 탱크에서 나오지 않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녀는 타이에게 서두르라고 말해. 나노를 만나서 독가스 처리법을 배워야 하니까. 나노를 만나 독가스 대처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신조는 그가 튀는 동안 타이가 스파이 일에 진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하지만 신조도 그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녀는 그것이 전적으로 그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후에 후타바와 켄고는 복도를 거닐다가 타이와 나노가 신경가스 훈련을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켄고가 끼어들려 하지만 후타바가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타이가 평화롭게 훈련할 수 있도록 비록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 타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침 운동을 마친다. 미스미는 그가 여기서 3주 만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그녀에게 우유를 건네달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약한 독약의 양에 맞춰졌기에 다시 한번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문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켄고는 사고가 나기 전에 그를 도우려고 갔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달려가 그를 확인했고 후타바는 나노에게 약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타이는 나노의 진단대에서 깨어났고 다행히도 엄청 피곤해서 열만 났네. 하루 종일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후타바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한참 전부터 눈치챘어. 그런 엄청난 결과를 극단적인 방법 없이 얻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덕분에 그는 그 사실을 숨겼고 후타바는 나노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어. 타이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고했고 미스미를 최대한 빨리 보호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간청에 굴복했습니다. 후타바는 그가 너무 어리석고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하면서 미스미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며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미스미를 돌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상처에서 회복하는 동안 할 일이 있도록 암호 해독 기초 서적을 건네주었습니다. 타이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고 나자 후타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의 회복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한계에 이르기 훨씬 전에 포기했을 거야. 그처럼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말이야. 하지만 태이는 미스미를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그건 결국 그에게 미스미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할지도 몰라. 며칠 후 태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드디어 혼자서 화장실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그건 축하할 일이야. 집안의 모든 함정을 다 해치웠으니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스마트홈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을 물리치고 공식적으로 야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후타바는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열심히 한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칭찬해줍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강렬한 야쿠자 가족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신조는 타이가 입을 100kg짜리 셔츠를 꺼내고 신조는 함정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타이는 처음부터 더욱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미스미가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평소처럼 독을 조금 넣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가 브래지어 착용에 대해 질문을 던져서 미스미를 당황하게 합니다. 변장 연습 중이라고 설명하려나 하지만 미스미는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 켄고가 나타나 타이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타이가 켄고를 놀립니다. 신조가 무슨 소란인가 하고 나타나자 타이는 켄고의 변장을 벗겨버립니다. 이시로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며 끼어들어 미스미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미스미는 그를 밀쳐냅니다. 신조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타이는 그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신조는 그저 위조 지폐의 원판을 찾는 단순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타이는 그것이 쉬운 임무라고는 믿을 수 없어서 신조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다음 장면은 타이와 미스미가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구공이 날아왔어요. 하지만 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을 잡더니 놀라운 속도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코치가 바로 그에게 팀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미스미는 자기 훈련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다면서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방과 후 미스미는 가족 서류를 모두 처리했고 타이는 미스미가 일 처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미스미는 익숙해졌고 대표로서의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무언가 빠진 것을 알아채고 켄고를 찾아가기로 한다. 켄고방의 난장판에 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고 미스미는 그에게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켄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다. 타이는 방에서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켄고는 보고서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말한다. 그는 알몸으로 나오고 미스미는 자기 앞에서 옷을 입으라고 한다. 하지만 켄고는 어릴 적 함께 목욕하던 시절을 언급한다. 미스미는 그를 처벌하려 하지만 켄고는 그들을 제치고 달아납니다. 타이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켄고는 미스미로 변장하여 타이의 경계심을 풀고 망설이게 만든 후 도망칩니다. 미스미는 동면 모드를 활성화하고 집 전체가 봉쇄됩니다. 한편 신조는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고 X선 안경을 쓰고 상황을 살핍니다. 그는 예상보다 경계가 삼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때 그곳에 소장이 나타납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조는 경비원 2명을 제압하고 원본 접시를 빼앗지만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신조는 경비원 2명을 제압하고 원본 접시를 빼앗지만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미스미와 타이는 켄고를 찾아 다른 형제자매 중 한 명과 숨어 있는지 확인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미와 타이는 켄고를 찾아 다른 형제자매 중 한 명과 숨어 있는지 확인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로의 방까지 엿보지만 미스미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계속 찾기로 합니다. 심지어 시로의 방까지 엿보지만 미스미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계속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형제자매가 합류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켄고가 전에 자신들을 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켄고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림에서 튀어나오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도망쳤고 타이가 그를 쫓았지만 모퉁이를 돌자 켄고는 사라져버렸다. 미스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고 타이는 터널을 가리켰다. 미스미는 자신이 몰랐던 비밀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켄고가 도망쳤다는 사실에 그녀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봉쇄를 해제하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켄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스미는 갑자기 타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켄고라고 부릅니다. 타이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때 미스미는 타이의 계획이 자신을 속여 봉쇄를 해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진짜 타이는 항상 자신이 먼저 문을 통과하게 해줬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켄고는 패배를 인정하고 서류 작업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타이는 포장 음식을 먹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신조인데 예상보다 적이 많아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기 전문가이긴 하지만 싸울 무기가 없으니 완전 겁쟁이가 되었네요. 그래서 미스미가 타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타이가 무언가를 들고 시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몰래 다가옵니다. 신조와 함께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해내며 그는 저항하여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제압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타이는 그들이 3명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2명을 제압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지원군을 부르려 합니다. 그때 신조가 그에게 총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총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총은 전기를 발사하여 무정의를 파괴합니다. 타이는 신조에게 도착하고 신조는 즉시 그를 껴안으며 겁에 질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새 총을 껴안고 타이는 그들이 함께 움직이려는 순간 발각됩니다. 하지만 신조는 순식간에 멋진 모드로 돌아와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신조는 경비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합니다. 출구를 향해 가던 중 저격수가 나타나고 타이는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남자는 타이를 끝장낼 위협을 하고 신조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타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본 신조는 총을 던집니다. 회상 속에서 미즈미는 타이에게 신조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기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조에게 편안함을 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타이가 갑자기 포크를 던져주자 신조가 그것을 이용해서 녀석의 총을 부수고 마무리 지었어. 그들은 간신히 도망치고 서로 실수한 것에 대해 사과해. 신조의 총알이 다 떨어졌기에 타이는 걱정하지만 형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니 익숙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 다음날 저녁 타이가 전화로 미스미와 데이트 신청을 받는 장면이 나와. 하지만 갑자기 차가 나타나고 웬 낯선 놈이 나타나. 그래서 타이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세이지라고 소개하며 경찰이라고 밝히고는 타이에게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경찰서로 향하고 세이지는 타이의 지난 임무 사진을 꺼내 보이며 타이는 세이지가 어떻게 그 사진을 구했는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이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최근 사건 당시 타이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가 모든 일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는 타이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체포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이지는 타이가 어떤 비밀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모두를 밀고 하면 감형을 해주겠다고. 타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이지는 물을 주려고 하지만 타이는 그것이 진실의 미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세이지는 그의 입에 강제로 넣지만 타이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풍선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계속해서 모르는 척합니다. 갑자기 세이지가 그를 공격하고 타이는 방에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이지는 마약상을 제거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칩니다.
타이를 붙잡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실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시로가 관련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타이는 세이지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이지는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타이가 피하고 주먹은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한편 이시로는 그 모습을 듣고 세이지의 처참한 모습을 비웃습니다. 타이가 설명을 요구하자 이시로는 세이지가 자신의 친구이며 그가 가족의 활동을 은폐해왔다고 밝힙니다. 세이지의 수사를 돕는 대가로 말이죠. 이시로는 타이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묻고 타이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이지는 이시로에게 큰 일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시로는 다음 임무를 시작할 시간임을 깨닫고 출발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타이는 잠을 못 이루어 몹시 피곤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미스미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시로가 교실로 들어와서 자신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발표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타이는 졸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때 번개처럼 날아오는 분필을 감지합니다. 간발의 차로 피합니다. 분필이 벽에 구멍을 뚫고 이시로는 모수부호로 타이에게 수면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시로는 돌고래가 인간처럼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뇌의 일부를 비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타이에게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수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로는 타이가 자는 것을 보면 분필을 더 던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나타나 이시로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시로가 타이를 고문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는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줘서 기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시로에게 타이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이시로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시로는 갑자기 알약을 꺼내 부수며 방 전체에 수면가스를 채웁니다. 미스미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기절하자 화를 냅니다. 이시로는 자고 있는 타이를 발견하고 분노에 찬 분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대장처럼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미스미는 타이가 잠자는 중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시로는 타이가 반쯤 깨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분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마치 닌자처럼 모든 걸 피해요. 이시로는 감탄하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분필을 계속 던져요. 하지만 그날 밤 타이는 더 이상 그 반수면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몽유병 걸린 것처럼 보인다고 다들 타이를 무섭게 생각해요. 다음 날 타이는 마치 스파이처럼 데이트하는 방법이 적힌 설명서를 읽고 있어요. 미스미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망칠까봐 두려워해요. 미스미에게 데이트 신청하려는 순간 세이지에게 전화가 와요. 세이지는 긴급 임무가 있다며 타이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는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세이지는 그에게 위험한 총기를 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커플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이지는 그들의 생김새를 알지 못해서 타이에게 수상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는 커플들로 가득한 곳에서 자신이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미스미가 나타나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해요. 그녀는 근처에 수상한 사람들도 몇 명 지적해줘요. 자기는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귀여운 커플을 발견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칭찬하는 걸 봐요. 그래서 타이는 그를 따라하려고 미스미에게 옷차림으로 멋진 하이킥을 날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미스미는 그냥 옷이 활동하기 편하다고 말해요.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닫죠. 수상쩍은 커플이 롤러코스터에 타는 걸 목격하고 그들을 미행하기로 합니다. 모두들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지만 타이는 자기 혹독한 훈련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이 듭니다. 놀이기구를 탄 후 미스미와 타이는 그 커플을 계속 지켜보고 그들이 보이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 다른 커플을 보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타이는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그들을 미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이 키스하고 그러는 거야. 타이는 그냥 평범한 커플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미스미는 또 다른 수상한 커플을 발견하고 타이는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몰래 엿보기로 결정해. 남자가 특별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걸 들어. 타이는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자는 반지를 꺼내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해. 타이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가 붙잡고 있는 걸 보여줘. 미스미를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생각하며 장미를 바라보던 타이. 하지만 다정한 연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이기구를 함께 탔던 사이였기에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을 꺼내든 그들을 보고 타이는 자신이 표적임을 깨닫습니다. 서로 총격전을 벌이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타이는 몸을 숨깁니다. 소중한 장미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 타이는 분노합니다. 그는 전기탄을 꺼내 쏘아 그들을 제압합니다. 경찰이 나타나 그들을 체포하고 세이지는 타이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다마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 화가 나. 타이가 미스미와 데이트를 했으니까. 타이와 미스미가 대관람차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미스미는 모든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해. 타이는 왜 다른 놀이기구를 다 탄 후에야 대관람차를 타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해. 그녀는 그와 함께 일몰을 보고 싶었다고 설명해. 그는 총격전에서 망가졌다며 장미를 건네주며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장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그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신은 완전히 탈진하여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수수께끼의 소녀가 그녀의 시스템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신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해커와 맞서 싸웁니다. 게임 속에서 신은 고슴도치를 쫓고 있는데 그 소녀는 그녀를 돕습니다. 컴퓨터를 분리하며 도망친다. 다시 시스템을 켜자 그 소녀가 타이의 사진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날 아침 타이와 미스미는 신을 우연히 만난다. 두 사람은 신의 힘든 모습에 의아해하며 신은 해커 이야기와 함께 타이의 사진만 훔쳐갔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에 타이는 불안감을 느낀다. 타이와 미스미는 해커의 목적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학교로 향한다. 하지만 갑자기 바늘에 막히고 그들은 수수께끼의 소녀를 본다. 타이는 움직여보지만 그녀를 따돌릴 수 없자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바로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녀를 밀쳐냅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를 죽이려나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미스미는 그녀를 인간 사냥꾼 스파이 아야카로 알아봅니다. 아야카는 그 별명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미스미는 그녀가 스파이, 기술을 이용해 반한 남자들을 추적하여 바늘로 찌른다고 설명합니다. 아야카는 다크웹에서 그의 영상을 보고 타이에게 반했다고 말하지만 그 때문에 그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바늘을 던지자 다른 사람들이 현상금 때문에 타이를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이의 현상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타이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타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미쳐갑니다. 타이는 자신이 미스미와 결혼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야카는 이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며 지금 당장 미스미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이시로가 미스미에게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타이를 노리도록 허락했다고 밝힙니다. 타이와 미스미는 이시로가 이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아야카는 시작합니다. 주변에 바늘을 던지지만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자리를 뜨기 전에 다시 그들을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아야카는 전학생으로 소개됩니다. 그녀는 타이 옆에 앉게 되고 자리로 가는 길에 그녀는 발이 걸려 타이에게 바늘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잡습니다. 타이는 하루를 보내면서 아야카의 암살 시도를 피하려고 합니다. 미스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야카의 공격을 계속 피합니다. 아야카는 점점 절박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늘을 씁니다. 자신이 모두에게 정신조종독을 주사했다고 말하며 반 친구들을 조종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타이를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모두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녀는 타이를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미스미가 개입하여 그녀가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전에 현상금 사냥꾼이 나타나 복수하려고 아야카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미스미가 아야카를 밀치고 타이는 총을 꺼내 그 남자에게 발포합니다. 그는 미스미를 확인하고 아야카는 왜 그녀를 구했는지 궁금해야 한다. 미스미는 이제 타이의 멋진 모습을 보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고 설명한다. 아야카는 그녀를 천사처럼 보고 그녀에게 반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야카는 미스미에게 매달리고 이제 그녀는 미스미를 독차지하기 위해 타이를 죽이고 싶어 한다. 타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들은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만나고 미스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신은 항상 게임할 사람을 찾고 있지. 테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신은 게임을 시작하며 갑자기 나타나는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해.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고 신은 보스전이라고 말하지. 테이는 너무 빨리 온다고 놀라지만 그들은 기차 괴물과 싸우게 되고 테이는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고 그들은 보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해. 바로 그때 뉴스에서 돌연 멈춰선 탈선 기차를 보도하지. 신은 자신이 표적 시스템에 침입하여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밝혀. 그녀는 이를 완수하려면 게임에서 이겨야 해요. 혼자서는 항상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발전소로 추락 직전인 헬리콥터를 보여줍니다.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엄청난 용과 싸워야 합니다. 신은 만약을 위해 태에게 부활 아이템을 건네주고 이 시로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태는 고전하지만 어떻게든 신모드를 활성화하고 신은 깜짝 놀라 치트를 썼다고 소리치고 용은 목표물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신은 콤보 기술을 사용하여 용의 불을 피하고 용을 쓰러뜨립니다. 태는 엄청난 인상을 받지만 갑자기 수많은 용들이 나타나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론의 무리임을 알게 되고 신은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부활 아이템을 사용하여 용을 되살리고 드론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헬리콥터가 드론들을 격추하고 신은 놀라워하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드론들이 빠져나가자 아야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스미의 사진을 찍겠다는 결심으로 드론을 꺼낸다. 타이와 신은 나머지 드론들을 처리하고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다. 신은 타이의 계획에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녀는 그와 더 많은 게임을 하자며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